마지막 시간 한번 힘내고 달려봅시다. 자, 고급주택 한번 보죠. 134초 고급주택. 요거는 여러분 중개사하고 관련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중개를 했을 때에 내가 이 중개한 주택이 고급주택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얘기를 해야 되죠. 자,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갖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남이 한평생 모은 재산을 취급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1, 2만 원짜리 사는 게 아니야. 몇억 되죠? 몇십억이 될 수도 있고 몇백억대가 될 수 있는 거고, 금액 가장 거래 단위가 큰 금액을 중개하신 분들이니까 여러분들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내가 좀 더 전문직으로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좀 생각하시면 조금 공부 부담이 더하면 더하겠죠? 그래도 해야죠 뭐. 자, 고급주택 좀 봅시다. 자, 내가 중개한 주택이 고급주택인지 아닌지 공인중개사 판단을 못해주면 누가 판단해 주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 물론 이제 또 법무사한테 전화 걸면 되죠. 우리야 뭐 믿는 구석이 있어 없어? 있어. 예, 그래서 또 할 수 있는 게 또 공인중개사예요. 자, 고급주택일 때 뭐와 뭐를 구분하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해서 얘가 고급주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라고 했죠. 자, 일단은 단독주택일 때는 면적 등을 가지고 따지는 거와 어떤 특수 부대 설비가 설치가 됐을 때 고급주택을 보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면적 확인합시다. 자, 이때 면적은 크게 건물 연면적을 가지고 따지는 경우가 있고 토지 면적을 가지고 따지는 경우 두 가지로 구분하네요. 그래서 건물 연면적이죠. 연면적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 자, 건물 연면적이 얼마 여러분? 331제곱미터 초과죠. 요 331은 어디서 나온 숫자랬죠 여러분? 100평에서 나온 겁니다 그랬죠. 예, 그렇게 가요. 그래서 331제곱미터 초과. 자, 주의사항 또는야 또는. and가 아니라 또는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요거와 요 건물 연면적 조건과 여러분 토지 면적 조건은 and 개념이 아니라 뭐야? 또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충족합니다. 근데 여기는 숫자가 여러분 330을 기억하면 요거 몇 배? 두 배. 662 제곱미터 초과죠. 요 둘 중에 하나를 충족하면서 and.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시가 표준액이죠. 건축물 시가 표준액이 얼마 초과해야 돼? 9천만 원 초과. 그럼 이제 여기서 또 흥분한 분들이 나와요. 뭐? 9천만 원 초과면 고급주택이다고? 그럼 모든 주택이 고급주택이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그분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여기는 토지를 포함한 제외한 시가가 아니라 뭘 갖고 따지는가? 시가 표준액이죠. 그리고 요거 하나만이 아니라 and 개념이야. 그래서 몇 가지 조건 충족해야 돼? 세 가지. 한 번 더 있죠. 취득할 당시입니다. 취득할 당시. 주택의 주택 시가 표준액이죠. 그럼 여기는 무슨 주택이 나와야 되는 거죠? 주택 시가 표준액은? 개별 주택가격이 나온다 그랬죠? 지금 단독주택하고 있잖아. 여기 얼마 초과요? 6억 원 초과야. 이 몇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 거죠?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 거죠.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뭐를 본다? 고급주택. 이 중에서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고급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여러분은 요거를 외워야 되는 숫자, 이런 거는 외워야 하는 숫자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해야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이제 외워야 되는 숫자죠 요거는? 예, 요거는. 자, 그런데 저는 여기보다는 제가 출제되면 저는 여기서 물어볼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단독주택과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단독주택의 조건이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됐다 해서 무조건 고급주택이냐? 아니, 역시 시가 표준액은 얼마 초과되냐 여러분? 6억 초과된다는 거죠. 그런데 에스컬레이터나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풀장이죠, 여러분. 이상의 67제곱미터는 20평에서 나온 겁니다. 수영장이 설치가 되어 있대. 단독주택에. 여러분, 우리 외국 영화 보면 이렇게 미드 보면은 걔들은 단독주택에 뭘 많이 만들어놔? 수영장 많이 만들어. 그리고 꼭 여자가 밤늦게 거기서 왜 혼자 술 마시냐고. 그래서 꼭 사고 난다?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일을 벌려요.
그죠? 아니, 그렇잖아요. 믿어보면 항상 꼭 여자가 혼자서 밤늦게 수영장에 딱 앉아갖고 그냥, 이렇게 갖고 앉아있는 거죠. 그죠? 네. 수영장 딱, 뭔지 대충 알겠어요? 여잔지 아닌지 이렇게 부정되겠죠. 아슬아슬해. 하여튼. 남자들은 시각을 그냥 크게 눈을 최대한 뜨고 그냥 45도 튼다든지. 그래서 여기 수영장 설치된 단독주택 무슨 주택을 보는가? 고급주택. 근데 여기 몇 평이야? 20평. 그러면 얘는 시가비가 묻지 않고야, 여기.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제 미드보다가 수영장 설치된 주택 나무 저거 20평 이상이다 그러면 어머머 저거 고급주택이다 그래야 돼. 근데 시험에는 요거예요, 여러분. 엘리베이터고 여기는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요걸 꼭 좀 봐주세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역시 무조건 고급주택이야? 아니, 시가비는 6억 초과 따져야 돼, 안 따져야 돼? 따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뭐는 에스컬레이터는 설치만 되어 있는 단독주택은 묻지 마. 뭐로 본다? 고급주택으로 본다고. 오케이? 네. 이제 공동주택 합시다.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그냥 아파트 생각해. 그럼 아파트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을 더해서 총 면적이 나온 다음에, 응? 그럼 총 면적에서 공용 면적을 뺀 게 뭐야? 전용 면적. 그래서 바로 공동주택일 때는 전용 면적 기준입니다. 전용 면적 기준. 이해하셨어요? 네, 전용 면적이죠. 그래서 전용 면적인데 당연히 우리 보통은 다 단층이니까 얼마 초과하면 돼? 245제곱미터 초과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역시 여기도 뭐가 초과해야 돼, 여러분? 얼마 초과해야 돼? 6억 초과해야 되죠. 6억 초과해야죠. 근데 요즘은 뭐가 나오더란 얘기야? 복층형이 나오더란 얘기죠. 요즘 복층형. 복층형일 때는 복층형 여러분 아시다시피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 계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계단. 사다리? 네, 맞다. 뭐 사다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봉도 있을 수도 있죠, 뭐. 이거 뭐 저기 뭐 무슨 뚫고 뭐 하이킹가 거기는 봉이 있었잖아. 응? 그래. 1층과 2층이죠. 복층이니까 중간에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계단이 있어야 되고, 계단은 보통 무슨 면적으로 구분하죠? 공용 면적이죠. 그러면 전용 면적 아니라 공용 면적이니까 그만큼 넓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 되는가? 274를 초과해야 되는 거죠. 단, 274 초과 따지기 전에 1계층, 1층과 2층 사이 중에서 하여튼 1계층이 얼마 초과하면 245제곱미터 뭐 하면 초과하면은 얘는 복층형에서 어떻게 해요? 제외하고 뭘로 본다는 얘기야? 단층형.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복층형 곁에는 얼마만 초과하기만 하면 1계층이 240으로 초과하면 214 초과 여부를 묻지 않고 단층형 조건을 충족한 걸로 보아서 시가비약 6억 초과하면 뭐로 보겠다는 얘기야? 고급 주택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요것만 좀 봐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실문 안 갔을 때 이걸 보고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 재밌는 규정이 있어요, 여러분. 135조 양가로 2번. 135조 양가로 2번. 고급주택 제외있죠? 자, 내가 이 건물을 샀어. 주택을 샀는데, 이게 주택을 매입할 때 보니까, 주택을 매입했어요. 매입을 했는데 매입하다 보니까 이 주택에 뭐가 설치가 되는가? 수영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시가편액이 얼마 초과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6억 초과. 아니, 따지고 안 따지고. 이거는 무조건 물어보는 거면 고급주택이죠? 근데 나는 취득을 한 후에 이거 내가 설치한 거야, 여러분? 아니요, 전혀 설치가 됐던가. 근데 전혀 설치됐던 수영장 됐다면 얘가 무슨 주택이 돼버린가? 고급주택이 잡혀버린 거죠. 그럼 나는 8%를 더 내야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수영을 못해. 수영장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수영장을 메꿔버린 거야. 수영장 메꿔버린다고. 그럼 얘는 고급주택을 본다, 안 본다? 안 보겠다, 그 얘기, 여러분. 내가 주택을 샀는데 상속을 받았어. 주택 상속 받았어. 드디어 기다리던 상속 받았어. 근데 그게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단독주택을 상속받았어. 그럼 에스컬레이터 내가 설치한 게 아니죠? 전 취득자가 설치한 거죠? 이걸 상속받다 보니까 얘가 설치되었던 이유만으로 뭐가 돼서 고급주에서 몇 프로 더 내는가? 8%. 근데 나는 이걸 취득한 후에 상속 후에 이게 필요가 없어. 비록 다리는 좀 짧아도 2층을 올라갈 수는 있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가?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럴 때는 고급주택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즉, 취득할 당시에 고급주택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취득한 후에 이걸 고급주택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중과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바로 고급주택 계획 규정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단, 조건이 있어. 며칠 이내에 되려면 30일, 동그라미 시뻘겋게 30일. 다만 상속을 받았을 때는 상속 재산 이런 걸 조사해서 상속세 신고하기 때문에 이때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몇 월 이내? 6개월 이내만 해주면 된다. 그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30일이 중요해. 30일. 여기서 출전이 건드릴 수 있는 건 딱 하나야. 30일을 건드려. 그걸 며칠로 바꾸냐? 60일로 바꾸려면 여러분은 어머! 하고 잡아내야 돼. 너 걸렸어. 60일로 고쳐놔도 이래도 언니 난 답이 없어. 그래서 결론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해서 30일 또는 상속이 있던 상속계획이 속한 달의 말로부터 6월 이내 또는 납세자가 외국에 줄었던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 공사 착감은 중과 대상에서 한다. 여러분 제외한다. 그래서 저는 써요. 고급 오락장 동일. 옆에다 전화. 요 규정은 어디에도 그대로 적용한다고. 고급 오락장에 그대로 적용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강남 신사동에 있는 캬바레 건물을 상속해주고 돌아가셨어. 생각해봐. 뭘 상속받았다고? 캬바레. 그러면 그건 무슨 주택이야? 고급 오락장이죠. 고급 오락장. 그럼 상속을 받을 때 남들보다 몇 프로 더 내야 돼? 8% 더 내야 돼. 그래서 내가 취득할 때는 뭐였지만 캬바레 고급 오락장이었더라도 난 취득한 이유를 독서실 고시원으로 만드는 거야. 아주 건강하죠? 그럼 생각해봐. 그러면 캬바레가 고시원으로 바뀌었대. 또는 건물 독서실로 바뀌어봐. 그냥 위에서 봉은 계속 들어가고 있고 그냥 조명은 자, 그러면 이렇게 취득할 당시에 뭐였다 하더라도 고급 오락장이었더라도 취득한 이후 고급 오락장 사용하지 않으면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거기까지 봅시다. 됐어. 넘어갑시다. 쭉 넘어가. 어디까지 가느냐. 자, 141쪽. 세율이 특례 갑시다. 중과세는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차이는 없어. 예, 어차피 틀릴 거니까. 특례세를 잡으셔야 돼요. 근데 이건 이미 시험에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요걸 강조하고 싶어요. 몇 가지로 구분하는데,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뺀 거, 2% 뺀 거와, 그냥 몇 프로? 2% 가시 하는 건데, 요거는 꼭 적어 놓으라 그랬죠? 요건 주로 무슨 취득? 형식적 취득 등으로 해당하는 것으로, 종전 취득세는 비과세, 등록세만 과세했던 애들. 얘는 거꾸로 무슨 취득? 간주 취득. 그래서 종전에 취득세만 과세하고, 등록세는 과세하지 않았던 애들이죠. 종전 취득세와 종전 등록세의 과세 대상이 합쳐져서 지금 표준세율이 된 건데 얘들은 종전 취득세는 과세를 하지 않고 등기에만 등록세 과세했던 애들이고 얘들은 간주 취득이니까 취득세만 과세하고 등록세는 과세하지 아니하였던 애들이라는 게 공통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규정이 왜 나왔는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규정이 왜 있어야 하는지. 이거는 바로 요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는 과정에서의 세율 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이건 중과세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중과 대상이 아니라 취득세와 등록세 통합 과세 메터는 세율 조정을 위한 겁니다. 즉 종전에 뭐는 과세를 안 했는데 취득세를 과세를 안 하고 등기돼서 뭐만 과세했는데 등록세를 과세했는데 이걸 더한 세로 과세하게 되면 안 내던 뭘 내게 되니까 취득세를 내게 되니까 종전 취득세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빼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간주 취득은 어디에만 있는가? 취득세 등기는 없어. 근데 이걸 합한 세로 내면 안 내던 뭘 내게 되니까 등록세 내니까 너는 종전과 똑같이 뭐로만 내라? 종전 취득세로만 내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 요거를 먼저 좀 기억하라고 싶어. 사실 작년도 강의 때 얘를 먼저 잡아놨어요. 얘를 먼저 잡는 게 더 쉽거든요. 그래서 요거 먼저 볼까요, 여러분? 예. 그래서 얘들은 주 무슨 취득이야? 간주 취득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어디 보시냐? 143쪽 맨 밑에 봅시다. 책에 다 적혀 있어. 책을 차분하게 보신 분은 꼭 합격해요. 자, 그래서 거기 양가 1번 개수 나왔죠. 개수. 자, 다음 페이지 2번 종류 변경, 지목 변경 나왔죠. 3번 과점주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양가를 1, 2, 3 묶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양가를 1, 2, 3 묶어놓고 꼭 적어놓으라 했죠. 무슨 취득? 간주 취득이랬죠. 간주 취득. 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나머지 양가를 5번, 4번, 5번, 6번은 메모리에 여유가 있으신 분만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를 7번에 우리가 또 잡을 게 있어. 2개. 2번과 3번 잡으셔야 돼요. 2번과 3번. 표시하려니까 다 표시되어 있어. 이미 표시는. 더 이상 표시를 할 수가 없어. 자, 2번. 무덤과 이에 접촉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에서 밑줄.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취득. 3번.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취득세 부과하는 임시건축물. 임시건축물 여러분 뭐야 여러분? 가건물 등기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종전 등록세 냈어 안 냈어? 안 냈단 말이야. 그 다음에 공고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옆에다 전화 등록 면허세는 비과세입니다. 종전 등록세는 과세를 안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걸 먼저 잡으시고 요게 아니면 얼로 올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아니면 2%짜리가 아니면 표준세에서 몇 프로 뺀 거예요, 여러분? 2% 뺀 거죠. 근데 그건 종류가 많어. 142쪽부터 나와 있죠. 142쪽 양가래 1번 나와 있죠? 여기부터. 자, 1번.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에 뭐 했다, 여러분? 환매했대. 이게 중요한 조건이야. 환매했대. 그럼 매도자로부터 누구한테 넘어갔다가 매수자한테 갔다. 다시 누구한테? 매도자한테 되돌아왔죠? 그러면 사실상 취득이야? 아니잖아. 그럼 이때 그 매도자, 매수자 취득은 표준세에서 몇 프로 빼겠다? 2% 뺀 세로 가겠죠. 그럼 이때 표준세는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4%가 되는 거죠, 4%. 왜? 매매니까. 그럼 매매에서 몇 프로 빼라? 2% 빼라, 그 얘기죠. 그런데,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자, 앞쪽으로 잠깐 가보세요. 거기 맨 밑에 둘째 줄에 여기 제외 규정이 있는데, 거기 보면 둘째 줄에 보시면 밑에서 밑줄 유상거래를 원유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여기 밑줄 유상거래 원유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자, 얘는 몇 프로 때리죠, 여러분? 1, 2, 3% 때리죠? 이때는 요걸 적용하지 말고 왜 요걸 적용 못하냐? 6억이면 1%가 되죠? 근데 2% 빼라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때는 그냥 해당 세율 몇 프로를 50% 곱한 세를 적용하라라고 돼 있죠. 이해하셨어요? 예. 그럼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할 거. 중과세율 대상은 무슨 대상은? 중과세율 대상은 하여튼 특례세율 대상에서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제외되는가 무조건. 왜? 얘는 무슨 목적이니까? 중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런 중과세 대상일 때는 중과세 대상은 모두 안 해주고 비과세도 안 해줘. 얘가 무슨 대상이라더라도 비과세 대상이라도 무슨 대상이면 중과세율 대상이면 비과세하고 안 하고 중과세를 때린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또 얘가 무슨 세율이다? 탄력세율 대상이다 하더라도 이런 거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 특례세율 대상이다 하더라도 중과세율 대상이면 이거 중과세율 대상일 때 이런 특례세율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중과는 오로지 중과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비과세, 탄력세, 특례세 이런 거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즘 여기까지 건드려 여러분. 자, 142쪽 양가로 2번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밑줄 1가구 1주택. 자, 상속을 받으면 몇 프로 때려야 되는 거죠? 2.8이죠. 근데 그 상속 받은 게 1가구 1주택이 돼버렸대. 그럼 이건 누가 상속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아서 1주택이 되었다. 지금 그 얘기야, 여러분. 그럼 예전에 여러분 취득세 과세를 안 했어. 불쌍한 놈으로 본가. 네 돈으로 못 사고, 네 돈으로 못 사고 부모님이 갖고 있던 주택 상속 받아서 무주택에서 1주택이 된 이 사람한테까지 세금 때리지 않겠다. 그 얘기야. 이렇게 세법도 따스한 면은 있어. 근데 지금 안 내던 취득세를 지금 더한 세로 내게 되면 과세를 하게 되니까 몇 프로 빼라? 2% 빼라. 그럼 결국은 상속을 받았는데 그게 뭐면 1가구 1주택에는 2.8에서 2%를 뺀 몇 프로? 0.8로 과세하라. 그 얘기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43쪽 메인 위 양가로 4번 이거 중에 밑줄 공유물 합유물의 분할. 여기 합유물의 분할이 올해 신설돼서 작년까지는 공유물만 있다가 올해부터는 합유물도 똑같이 들어와갖고 공유물의 분할이나 합유물의 분할이나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으로 인한 취득. 이때. 그럼 우리 여기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의 분할일 때 표준세율이 몇 프로였죠, 여러분? 2.3%였죠. 그런데 이때에 이 공유물의 분할일 때는 여러분 종전 취득세 비과세에서 과세를 안 하고 분할 등기에 대해서 뭐만 과세하냐? 등록세만 과세했어. 근데 지금 합한 무슨 세율로 과세하면 2.3% 과세하면 안 내면 뭘 내게 되니까 취득세를 내게 되니까 2%를 뺀 몇 프로? 0.3%로 내야 된다. 내라 그 얘기야 여러분. 그러면 자 시험에 잘 봐야 돼. 시험에 만약에 뭐가 나오면 공유물의 분할 등이 나오면 이거 꼭 체크해 두셔야 돼요. 시험에서는 표준세율을 물어보는지 특례세율을 물어보는지 이걸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표준세율이 몇 프로냐라고 물어보면 몇 프로 대답하고 2.3% 대답하고 특례세율이 몇 프로냐 그러면 2.3%에서 2% 빼면 몇 프로? 0.3을 골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응?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자꾸 물어봐. 아니 공유물의 분할 땐 표준세율이 2.3%고 특례세율 때는 2.3%에서 2%를 뺀 0.3%가 돼요. 그럼 도대체 어떤 세율을 정하는 거냐? 이걸로 내라고. 몇 프로 내라고? 0.3% 내라고. 그래서 지금 공유물의 분할은 지방세법상 표준세율은 몇 프로 규정되어 있지만 2.3% 규정되어 있지만 취득세를 낼 때는 이 2%에서 2.3%에서 몇 프로 뺀 2%를 뺀 몇 프로 내라는 얘기야? 0.3% 내라 그 얘기야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143쪽 밑줄 건축물 이전 여기 단서까지 보셔야 돼요. 이전한 건축물 가액이 종전 건축물 가액을 뭐하면 초과하는 가액에 대해서는 자 밑줄 뭐래서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뭐를 얘기하는가? 표준세율을 적용하라는 얘기야. 표준세율. 그럼 이때 표준세율이 몇 프로가 되는가? 2.8%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민법 제834조 839조에 의해 840조에 따른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이게 바로 뭐랬죠 여러분? 이혼에 따른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이랬죠. 그럼 얘는 언제 취득한 걸 본다고 했죠 여러분? 등기일 등록일에 취득한 걸 보고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뺀 세율을 가세하라? 2% 뺀 세율을 가세하라. 이때 표준세율을 몇 프로 적용한다고 했죠? 실무에서 3.5 여기서 2% 뺀 몇 프로? 1.5 네, 이렇게 보시면 됐죠. 됐어요. 넘어가. 144조 세율 적용 내버려 두고 일단은 자 146조 부가징수 갑시다. 부가징수 별표 3개짜리 뭐 일단 여러분 입장에서 나온다 보셔야 되는 거죠. 나온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부가징수 별표 3개. 자 내가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부동산 취득을 했어. 그래서 취득 시기에서 규정한 취득일에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거죠. 내가 부동산을 취득했으니까 그 부동산을 취득한 때 취득세 납세 의무가 뭐였어? 발생했죠. 이게 바로 납세 의무 뭐죠, 여러분? 성립. 응? 납세 의무 성립이잖아. 자, 그래서 그로부터 원칙 며칠 이내에 예, 이게 바로 신고 기한이 되는 거죠. 이게 신고 기한. 자, 그러면 이때 요 신고 기한 이내에 납세무자 뭐를 하면은 신고를 하면 이때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하면 이 신고에서 세액이 어떻게 되는가? 확정되죠. 이게 바로 납세무의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확정이 되는 거죠. 납세무의 확정. 그리고 그 신고한 세액을 뭐 하면
납부를 하면 납부해서 이제 세금 낸 거죠? 그럼 납세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멸이죠. 자, 요 과정을 거치는 게 기본이야. 그러면 여기까지가 바로 납세 문제가 액션을 취하는 뭐야, 여러분? 신고 납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취득세 부가징수는 원칙이 뭐다? 신고 납부다 그 얘기죠. 신고 납부는 누가 액션 취하는가?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에다 세를 곱해서 나온 뭐를? 산출세액을 어떻게 하는가?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 얘기죠.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라. 언제까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한까지. 그러면 이때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할 게 바로 뭐죠, 여러분? 신고기한을 꼭 기억해 두셔야죠. 별표에 3개 있죠. 이걸 공인중개사인 여러분이 부동산 취득자한테 설명해 주라고. 그래서 좀 제가 협회에서 욕을 먹는 사람인데 저는 공인중개사 제도를 한번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30년이 돼갑니다. 제도가 30년이면 강산이 3번 바뀌는 거야. 그러면 30년 제도를 그대로 적용한다 현재.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시대가 바뀌는데 30년 전에 규정을 가지고 여태 해먹겠다? 그건 말도 안 돼. 그래서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정책권자라면 저는 공인중개사 제도를 한번 손을 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 건설교통부에서는 무려 3년 전일 겁니다. 아마 3년 전에 용역을 줬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개편 방안을 연구를 의뢰했어요. 그게 뉴스에 나왔죠. 그때는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들고 일어났죠. 농성하러 갑니다. 협회는 우리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냐. 농성이나 하러 다니고. 공인중개사의 사회적 지위를 어떤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지 않고 지금 현재 기존 공인중개사들도 생계 유지가 어려운데 또 다른 라이센스를 만든다는 것은 공인중개사하고 죽으란 얘기냐. 이미 라이센스 죽은 지는 오래됐어. 사법고시도 무너졌고 변호사 시험도 무너졌고 모든 자격증을 합격하기만 하면 따기만 하면 돈을 벌던 시대는 끝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우리 공인중개사 제도도 돈을 벌어 못 벌어 공인중개사가 대부분 많이 벌지는 못해요. 영세사업이니까. 그 영세사업으로서 돈을 못 버는 이유는 뭐냐? 왜 못 벌까요? 왜 못 벌어 돈을 공인중개사가?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많아. 속된 말로 너무 많아. 즉 공인중개사라서 희소성이 있다고 없다고? 없어. 10만 명이 다 돼가 이제 개업자가 전국에. 합격자 수를 뺀 개업자 수가 10만 명이 돼간다고. 그러면 여러분 거의 뭐 이제 자격증을 가진 사람 1세대 1공인중개사화가 가능하죠. 여기 봐. 다 세대당 한 명씩 공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많아. 근데 지금 공인중개사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된대요. 고객 입장에서는 여러분 느끼는지 않는지 여러분 공인중개사 한번 가봐. 전문가 같지가 않다는 얘기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는 이게 다 써져 있죠. 법률 상담, 세무 상담, 투자 상담, 모든 상담이 다 가능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만 하면 거기다 인생 상담. 실제 옛날 공인중개사 사무실 이거 다 붙어 있었어. 그래 안 그래? 응? 붙어 있었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게 변호사협회하고 세무사협회 제재가 들어옵니다. 협회. 니네가 뭔데 법률 상담을 해주냐? 니네가 뭔데 세무 상담을 해주냐? 그 협회에 왔어요, 진짜.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이걸 못하게 합니다. 하지 말라고, 쓰지 말라고. 정하려면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돼? 최소 요 말은 넣어줘야 돼. 유료는 못해요, 여러분이. 돈 받고 상담해 주는 건 누구만 하는 거야? 변호사만 하는 거야, 변호사만. 돈을 받고 세무 상담하는 거 누구만 해주는가? 세무사만 해주세요. 정 쓰려면 이거 써야 돼. 그래서 어떻게 빨리 여러분 이제 올해 30주년 맞이하기 전에 꼭 합격하세요. 네. 지금 29회잖아, 올해가. 내년은 30회잖아. 네, 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 이왕 공부하시는 거 독을 품고 꼭 열공하셔서 올해 끝냅시다. 예. 강원 웨딩에서 만나요. 아니 저기 강동 웨딩인가 어딘가 뭐 죄송합니다. 뭐 KW 알았어. KDW. 여기서 봐요. 무슨 말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꼭 기억하셔야죠. 원칙. 취득일로부터 며칠이네, 여러분? 야, 요거 안 해도 되죠? 자, 60일이네. 그런데, 취득일로부터 60일인데, 자, 이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매매에서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했대? 이거 어디서 봤었는데? 어디서? 양도소득. 이게 그대로 취득자한테도 적용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대금 청산일, 즉 잔금 지급 기준이냐 허가일 기준이냐? 허가일. 그래서 여기도 허가일로부터 며칠이네? 60일에 그 책에 나와 있죠, 여러분? 그 얘기를 말하는 거야. 시험에는 예외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 예외는 뭐가 있고 첫째? 상속이 있죠. 이거는 상속 재산을 조사해서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상속 개시에 속한 달에 자 무슨 날? 말일로부터 몇 월 이내요? 6월 이내 또는 9개월 이내죠? 옆에다 적어놓으랬죠? 이거 뭐랬죠, 여러분? 상속세 신고 기한이라고 했죠.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이거 강조하십시오. 상속은 예외를 인정하지만 증여는 예외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증여는 예외 인정 안 한다. 그러면 예외 인정 안 하면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원칙. 그럼 증여는 언제 취득한 걸로 봐야 되는가? 계약일. 그로부터 원칙이가 며칠로 가야 되는가? 60일로 가야죠. 뭘 어떻게 가. 자, 저는 요걸 더 강조 싶네요.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 이거 이미 기본 개념 설명드렸죠? 네. 자,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취득할 당시에는 표준세율 대상인데 그 이후에 뭐로 바뀌었다? 중과세율 대상으로 바뀌었다. 당초 비과세를 받았다. 비과세가 취소돼서 뭐로 바뀌었다? 부과대상. 또는 당초 취득세를 감면 면제받았다. 취소가 돼갖고 뭐가 됐다? 추징 대상했다. 이걸 우리는 과세 물건에 뭐랬어요? 저는 상태 변동. 그때는 며칠 이내야? 30일 이내죠. 30일 이내. 자, 예를 들어서 당초 취득할 당시에는 무슨 세율 대상이었는데 표준세율 대상인데 얘가 뭐로 바뀌었다 그러면 중과세율 대상이 되었다는 얘기야. 그럼 이때는 너는 60일이 아니라 며칠 이내라는 얘기야? 30일 이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해당 중과세를 적용해서 중과세를 적용한 갑시다. 취득가액에다가 취득가액이 뭐가 되는 거고? 과표. 여기다 뭘 곱해서 중과세율을 때리는 거죠. 이게 바로 중과세액이 되겠죠? 뭐로 바뀌었으니까? 중과세 대상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중과세를 적용하라는 얘기죠. 근데 당초 표준세를 낸 게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당초 그 나쁜 세액을 빼야 돼, 안 빼야 돼? 빼야죠. 그래야 이중과세가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이때 당초 납부할 때 뭐가 부과된겠다면 가산세가 부과됐다면 가산세를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 여기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랬죠. 시험에 다 나왔던 것들 이런 거. 책에 있어. 자, 그 다음에 이러한 60일 전이라도 뭐 하고자 한다면 등록을 하지 않다면 언제까지 해야 반드시 이때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가 납부되는 거죠. 예, 꼭 정리해 주셔야 한다. 자, 근데 갑시다. 어디 가느냐? 149조. 이때까지 신고 납부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했다? 그럼 너 왜 해야 되는데 안 했니? 그래서 우리도 공부 안 하면 가산세 때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때는 무슨 가산세? 신고를 안 했다? 예,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를 안 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 복습을 안 하면 복습 불성실 가산세 때려야 되겠죠. 출석 안 하면 출석 불성실 가산. 그냥 갖다 이름만 붙여주면 돼. 마지막 뭐만 되면 돼? 가산세. 그러면 이제 기다려. 뭘 기다려? 뭐가 날라올 때까지? 고지서가 날라올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고지서가 여러분한테 이제 날라오죠. 여기는 산출세계다. 뭐를 더해서? 가산세가 더해진 금액이죠. 더해진 금액으로 여러분한테 뭐가 날라온다고? 납세 고지서. 그래서 가산세는 당해 세목에 포함한다고 그랬죠?
맨 처음에 있잖아. 조세 총날 때 가산세나 해당 국세나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그러면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어디다 더하라고? 취득세에 더하라고. 그래서 이게 더해진 금액으로 뭐가 날라오는가? 고지서가 날라오면서 이때까지 내라고 뭐가 정해지는가? 납부기한이죠. 이때 납부하면 되는 거죠? 예, 이때 납부하면 납세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소멸되는 거죠. 물론 이때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서 납세무가 확정이 되겠죠. 신고를 안 했으면 이때 확정이 안 되고 과세관청이 뭐해서 결정해서 세액이 확정되고 그걸 내가 납부기한에 뭐하면 납부하면 납세무 어떻게 되는가? 소멸되는 거죠. 근데 이때까지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도 납부를 안 했다. 그러면 이때는 뭐가 붙어? 여기는 가산금이죠. 여기는 가산금이잖아. 그래서 여기는 뭐고? 여기는 가산세고 여기는 가산금이고 이런 걸 구분해야죠. 그래서 납부기한 내 납부를 안 했다 그러면은 뭐가 부과오는 거고? 가산금이고 신고기한까지 납부를 안 했다 그럼 뭐가 오는 거고?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오는 거고. 도대체 이걸 구분 안 하니?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때리고? 20%. 과소신고 가산세는 10%. 다운계약서 썼다. 몇 프로? 40%. 납부불성실 가산세 하루당 얼마? 10,000분의 3 곱하기 납부지연 일수. 하루당 얼마 올라가는가? 10,000분의 3. 찰칵 미더기 요금 올라가는 거죠. 택시 미더기. 여러분 택시 타면 알잖아. 요금은 찰칵 올라가잖아. 그래서 저는 절대 택시 타면 앞에 안 앉아요. 미더기 보면 돌아버리거든. 같이 내 심장도 맥박수도 같이 올라가. 심하게 해갖고. 그래서 저는 사업가 기질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공인중개사 돼서 또 사업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제가 아는 공인중개사는 돈 많이 버는 분도 많아요. 지난번에 특강하고 끝나고 나가다가 저쪽이 무슨 동이야? 암사동? 거기서 예전에 애주나인 출신을 하고 나 아주머니께서 여기 어떻게 학원 앞에서 만났어. 야, 교수님 어떻게 여기가 나왔어서 어떻게 왔죠? 그랬더니 누구 만들어 놨다고. 근데 그분은 진짜 잘하고 계세요. 돈 잘 벌어. 돈을 잘 버니까 여유가 있죠. 아니 농담 아니야. 내가 돈이 있으면 그분이 여유가. 그래서 그분들이 다른 분한테 인기도 좋았어. 잘 쓰거든. 밥도 잘 사. 선물도 잘해. 그러니까 아니야 진짜 농담 아니지. 여기서 만났어요. 여기 우리 실장도 아마 아시는 것 같은데 교수님. 그분은 잘해요. 암사동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 항상. 그래서 놀러 오라고 그러는데 내가 놀러 갈 시간이 어디 있어. 사무실에. 자, 그래서 돈도 우리 많이 벌 수 있어요, 여러분. 예. 그럼 모든 사람은 다 잘 버는 건 아니잖아. 못 번 사람도 있고, 뭐 잘 번 사람도 있고. 선생도 그러잖아. 자, 그러면 요 기한은 뭐 했지만, 지났지만, 아직 뭐가 날라오기 전이면, 고지서가 날라오기 전에, 요때 하나 들어오는 게 뭐랬어요, 여러분? 기한 후 신고.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죠, 여러분. 자, 다시 한번. 기한 후 신고는 언제까지?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한 사람, 하지 않은 사람? 하지 아니한 사람. 무신고자만 하는 거야. 과소 신고한 사람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언제까지 할 수 있어? 고지서가 날라오기 전까지. 그거 놓치면 안 돼,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책에 나와 있죠? 예, 여러분 교재 149쪽 메인 위에 있네. 양가 1번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 표준 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미줄자. 그리고 적으세요. 누구래서? 무신고자. 언제까지?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그런데 이양 기한 후 신고할 거 법정 신고 기한부터 몇 개월 이내 해주면 1개월 이내 해주면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깎아줄게? 50% 깎아줄게. 1개월 초과해서 6개월 이내라도 해주면은 요게 개정된 거죠? 그러면 이때는 몇 프로 깎아줄게? 20% 깎아줄게죠.
그럼 무신고 가산세 1개월 이내면 몇 프로가 적용되는 거고,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되는 거고, 10%가 되는 거고. 왜 10%야? 50% 깎으니까 20%에서 50%에 10% 뺐으니까 10% 적용하는 거죠. 6개월,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몇 프로 깎아준다고? 20%. 그러면 20%에 20%가 몇 프로야? 4% 빼면 몇 프로 적용하는가? 16%를 적용하는 거죠. 그런데 몇 개월 초과면, 6개월 초과하면 기한을 신고할 수 있어? 아니야, 고지서 오기 전이면 할 수 있는가? 다만 여기는 뭐가 없어? 감면을 못 받을 뿐이지.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기한 후 신고 감면은 납부 불성실 가산세랑 관련이 있어 없어? 없어. 신고 불성실 무신고 가산세만 깎아주는 거니까 납부 불성실 가산세랑 관련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기한 후 신고를 뭐만 하면 돼? 신고만 하면 되는 거야. 납부까지 요구하지는 않아. 감면은. 다시. 기한 후 신고는 1개월 또는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뭐만 하기만 하면 기한 후 신고만 해주면 납부는 했냐 하지 않았냐 묻지 않고 감면해 준다고. 이해하셨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때 우리 아니죠 마지막이 149조 중과산세 갑시다. 이것도 중요하죠. 별표 2개. 중과산세가 중요한 거야. 취득세 납세 문제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뭐야 했는데 취득을 했는데 그에 따른 뭐를 하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 미쳐. 이게 중요한 조건이죠. 이게 중과산세 적용 조건. 사실 뭐 했는데 취득했는데 그에 따른 뭐를 안 했대? 신고를 안 했대. 그리고 팔아버렸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 뭐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미등기 전매 생각하시면 돼요. 미등기 전매. 신고 나쁘다고 하지 않고 팔아버린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뭘 때리겠다? 중가산세 때리겠다는 얘기 여러분. 이때 여러분 꼭 기억해요. 중가산세 몇 프로 여러분? 80%죠. 80%. 근데 여러분 그 밑에 박스 밑에 양가로 1번과 2번 제외 대상까지 꼭 보셔야 돼요.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 제외 대상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양가로 1번 취득세 과세 물건 중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 물건이나 그 다음에 2번 무슨 취득일 때는 간주 취득일 때는 이러한 중과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 잊지 마셔야죠. 그 다음에 별표 하나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자 여기는 양가로 1번 취득세 납세 문제. 자 여기는 동그라미 법인 위에다 적어랬죠. 개인은 X. 누구한테만 적용한다? 법인에게만 적용하는 거야, 법인. 왜냐면 개인은 장부를 기장 안 하니까. 그래서 법인은 취득 당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이게 작성하여 갖춰야 된다. 이게 바로 작성 보존 의무야. 지금 모든 법인은 장부를 어떻게 해서 작성해서 보존해야 됩니다. 최소 5년 보존해야 됩니다. 장부 작성 안 했다? 사업자인데 장부 작성 안 했다? 그러면 이때는 너 왜 기장하는데 기장 안 했어? 부가가치세법상 기장 불성실 가산세 때립니다. 기장했는데요? 그럼 너 5년 보존하라고 했잖아. 왜 보존했어? 보존 안 했다? 너 그럼 부가가치세법상 보존 불성실 가산세 또 때려. 하여튼 뭐 안 하면 맨날 때려 세법은. 우리도 공부 안 하면 뭐 때려야 돼? 가산세 때려야 돼. 자, 그런데 양가로 2번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러한 작성과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때는 산출세액의 몇 프로? 동그라미 10%. 요걸 제일 좋아해, 결론 출제하는. 요걸 자꾸 20%로 바꾼다, 스키가. 몇 프로? 10%예요,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는 부가세에 쫓아오죠, 여러분. 그래서 취득세, 납세는 납부세액에 대해서 몇 프로를? 납부세액에 대해서 과표에다가 2% 곱한 거에 10%를 뭘로 내고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그게 박스에 나와 있죠. 박스, 첫 번째 박스 있잖아. 농어촌 특별세 과표에다 몇 프로 곱한다 무조건 2%. 요게 몇 프로? 10%를 바로 뭐는가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냈죠. 자, 151쪽 보세요. 다만, 과세표에다가 표준세를 몇 프로 뺀 거? 2% 뺀 거. 여기 밑줄 쳐봐. 표준세를 마이너스 2% 여기 밑줄 치시고요. 박스 보고 있으라고. 박스에서 과표 곱하기 가로 읽고 표준세를 마이너스 2% 가로 닫고 있잖아. 요거 밑줄 치시고. 여기가 바로 뭐죠? 종존 등록세죠. 종존 등록세.
그러면 표준세에서 2% 뺀 게 뭐다고? 종전 등록세. 그러면 다시 아까 왼쪽 150조. 과세표준 곱하기 2% 있죠? 2% 밑줄. 이게 바로 뭐야, 여러분? 종전 취득세. 그러니까 종전 취득세와 종전 등록세 따로따로 구분해서 종전 취득세는 10% 뭘로 내고 농어촌 특별세 내고 종전 등록세 부분은 20% 뭘로 내라는 얘기 여러분 지방교육세 내라는 얘기. 그래서 이렇게 취득세가 부가세가 두 가지가 붙는 이유는 아까 했었죠. 종전 취득세, 종전 등록세를 합해서 종전 취득세는 몇 프로를 10%를 뭐로 낸 거고 농어촌 특별세 냈고 종전 등록세는 몇 프로를 20%를 뭘로 냈어요 여러분? 지방교육세 냈어.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가? 합쳐진 거죠. 합쳐진 게 지금 취득세 표준세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취득세 표준세를 이렇게 다시 두 개로 종전처럼 나눠서 따로따로 과세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택일 때는 주택을 매매인 1%, 2%, 3%를 적용했을 때는 주택 유상 취득 가격에다가 해당 주택세율 밑줄 해당 주택세율이 뭐죠 여러분? 1%, 2%, 3% 곱한 거에 몇 프로를 50%에 몇 프로를 20%를 뭐로 내라? 농어촌 특별세라는 얘기야. 그러면 결국은 요거는 주택 취득세 몇 프로? 10%가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지방교육세가 된다. 실무 나가면 아주 중요한데 이런 건 뭐 또 법무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여기 계산 문제는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계산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고. 취득세가 얼마고 농어촌 특별세가 얼마고 지방교육세가 얼마냐 계산해보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다행히 이미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은 드물어. 그래서 제가 지금 계산 문제를 안 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151조 메인 위에 박스 참고합시다. 실무 나가면 놓치면 안 되는 거야. 거기 서민주택 밑줄 서민주택. 그래서 주택법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말합니다. 얘들은 농어촌 특별세가 비과세 대상입니다. 아주 중요한 규정입니다. 실무 나가서 이거 말 잘못하면 개망신 당합니다. 요즘 고객은 다 똑똑해. 여러분보다 더 똑똑해. 여러분한테 오기 전에 이미 네번이나 뭐 다음이나 전문가의 이미 어떤 조력을 받아서 다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와 여러분한테 오기 전에. 그래서 서민주택이나 무슨 주택은 농가주택은 농어촌 특별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서민주택은 얼마다 여러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여기까지 기억해야 돼. 예. 자 됐고요. 오늘 나간 프린트 좀 봅시다. 몇 번까지 풀었죠 우리 아까? 예. 자 4번 갈게요.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를 오르면서 별표 3개. 기본 중에 기본이 여러분 세율 중에. 자, 옳은 걸 물어봤죠? 사실 옳은 거 물어본 게 더 찾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틀린 거 찾으려면 내가 다 몰라더라도 틀린 거 한 놈만 찾으면 되는데 옳은 거는 다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뭐 어차피 모르면 뭐 옳은 거나 틀린 건 다 똑같은 건데. 자, 1번. 원시 취득은 1000분의 35다. 맞아? 틀려? 뭐가 틀렸어요? 1000분의 28이 되겠죠? 예, 뭐 이런 건 이제 껌 씹으면서 푸시면 돼요. 자, 2번 상속을이란 농지대요. 1000번이 얼마? 23이죠. 3번 상속 이외의 무상인 비영리 사업체 취득합니다. 1000번에 28이 되죠. 그래서 2번과 3번은 지금 예외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4번 매매로 인한 취득가액이 9억 원이 2주택의 취득. 1000번이 얼마야? 20이야? 예, 왜? 9억까지는 2%니까. 6억 초과 9억까지가 2%. 9억을 초과할 때 3%. 그래서 바로 답은 4번이네요. 자, 5번을 잘 보세요. 합의물 총금액의 분할인의 취득 1000번이 얼마 돼? 3. 왜 틀렸어? 특례세는 1000번이 3이잖아. 그렇죠. 위에 표준세율로 물어봤기 때문에 1000분의 23이 돼야 되는가? 그러나 특례세율로 물어보면 1000분의 3이 되는 거야. 예, 그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문제 5번. 취득세의 과세분위기가 세율에 관한 다음이 설명이 옳지 않아서 역시 충분히 출제 가능한 스타일이죠, 올해. 그러니까 요거는 과표 따로, 세율 따로 물어보지 않고 한 문제를 통합해서 물어보겠다는 출제자의 의도를 볼 수 있는 거죠. 별표 3개. 그 중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을 것만 뽑아왔습니다.
자, 1번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중 몇 프로를 90%를 넘는 가격이 법인 장부에 따라 입증됐대. 100%는 아닌데 몇 프로는 90%는 넘고 입증된대. 그러면 그때는 밑줄 법인 장부로 증명된 금액 요 놈에다가 플러스 플러스 붙여. 법인 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한 금액 중 계산서나 세금 계산으로 증명된 금액 밑줄 하나 쳤죠? 요걸 더하고 여기다 다시 더하고 뭘 더하라?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을 더한 금액을 뭐로 하라? 과표로 하라. 1번 맞는 말이죠? 아까 봤었죠? 2번 취득하는 부동산에 모이면 공유물이 이때는 무슨 가액을? 취득 지분 가액을 과표로 해서 각각 세로 정해라. 3번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토지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토지의 지목 변경에 대한 과세 표준은 지목 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편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편을 뺀 거를 한다. 맞았죠? 응? 맞았어? 틀렸어? 3번? 틀렸어요? 틀렸잖아. 왜 틀렸어? 원칙을 물어봤어? 예외를 물어봤어? 예외를 물어봤잖아. 예외란 말이 어디 있어?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된다라고 예외를 조건 걸어놨잖아. 그래서 자꾸 문제 푸는 거야, 여러분. 제가 그랬죠. 토지 지목 변경이 나면 반드시 뭐 확인하라? 원칙인지 예외인지 물어봐라. 단 출전의 예외는 반드시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된다는 말이 나면 이거는 예외를 요구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예외를 물어봤어요. 근데 거기는 뭐 대답했어요? 원칙 대답했죠. 그러니까 맞아서 틀렸어? 틀렸잖아.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야. 오케이? 아, 내가 요런 데서 놓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론을 끝내봐야 6월달까지 가면 여러분, 크게 점수의 변동이 별로 없어. 내 나름대로 이론 정리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게 이제 어디 가면, 7월, 8월 달에서 문제가 끝나면 한번 또 퉁 올라가. 문제를 풀어봐야 알아. 그래서 문제 풀이가 끝나면 이제 7, 8 되면 한 번 더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월 달부터 실전 문제를 통해서 예상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퉁 쳐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어디만 넘기면 되는 거야? 60을 넘기면 되는 거야. 뭐 다 왔잖아, 우리 이제. 응? 그러니까 지금 몇 점대 끊어주면 돼? 45점대만 끊어주면 돼. 그리고 문제풀이 끝나서 55점대 끊어주면 되고 실전 끝나서 여기 9월달 실전 가서 60점, 65점 되면 됐지 뭐. 목표 세우면 되잖아. 그럼 다 합격이네. 진짜 여러분 점수가 여러분 시간에 비례해서 이렇게 연속해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투입에 비례한 만큼 점수가 비례로 올라갔냐고? 아니야. 계단 형식이야. 계단 형식. 레벨을 툭툭 넘어야 돼. 그 레벨을 넘어가야만 여러분 점수가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야. 그 점수 안 나도 신경 쓸 필요 없어. 아, 좀 신경 써야 된다 참. 예. 너무 안 쓰면 안 되고 과랑은 좀 면해줘야 됩니다. 자, 4번.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 밑줄 하나, 개수리나 건축 면적 증가 밑줄 하나, 이 두 놈은 무슨 치도 간주치도. 그럼 이때는 무슨 부분? 증가된 부분에서 무슨 세율 정해라? 원시주택세율 몇 프로? 2.8. 5번.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에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배우자 직계준수를 포함한 자가 해당 주택의 뭐를 부속 토지를 취득할 때는 그때는 주택 유상 취득세를 몇 프로? 1%, 2%, 3%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몇 프로 때려라 결론? 4% 때리라고 4%. 자, 6번. 다음 중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반세를 적용하는 경우 이게 어떤 경우야? 사치성 계산이죠? 예. 이건 뭐 문제가 이상하다. 예,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좀 죄송합니다. 고칠게요. 조금 문제지문. 예. 합반세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합반세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합시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요. 다음 중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반세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 한마디로 뭐야 여러분? 사치성 제재는 설명 틀린 거 물어본 거죠.
여기 밑줄쳐 표준세가 중과기준에서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어떤 거야? 사치성 재산. 그 사치성 재산에 관한 설명 틀린 것 이렇게 합시다. 제가 조금 문제를 급히 만들다 보니까 좀 틀리네요. 1번 별장, 고급주택, 고급락장, 고급선박 밑줄 별골 5선주에서 뭐가 빠져서 골프장이 빠지는 별주 5선. 어이 힘들어 죽겠네. 자, 이 네 가지는 여러분 동그라미 모든 취득에서 중과세입니다. 모든 취득. 그러니까 원시 취득이냐 승계 취득이냐 유상이냐 무상이냐 묻지 않고 무조건 뭐 한다? 중과세. 다만 자, 참고하세요. 뭐는 골프장은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했더라도 사실상 사용할 때는 이때는 중과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등록은 적으세요. 원시 취득. 지금 무슨 소리냐면 골프장, 해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는 등록이라는 원시 취득일 때 하지만 중과세는 거고 승계 취득일 때는 중과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머지 별장, 고급주택, 고급락장, 고급선박은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유상, 무상 모든 취득에 대해서 뭐 한다는 얘기야? 중과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물어본 거고요. 1번. 자, 2번. 소유자 이외자가 오피스나 임차 일을 상시 업무 의용에 활용하지 않고 필요한 때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이다. 맞나요? 네, 맞죠, 역시. 3번.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단독주택은 취득 당시 시가별과 관계없이 무조건 고급주택을 본다. 아니죠. 엘리베이터는 시가별 6억 초과해야 돼. 그럼 이때 취득 당시 시가별과 관계없이 무조건 고급주택을 보는 건 뭐야? 에스컬레이터와 수영장이죠. 그래서 3번이 답이네요. 4번 고급 오락장이나 고급 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을 더 며칠이나 동그라미 30일 내에 고급 오락장이나 고급 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 변경 공사 착공 들어가면 중과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면 제외한다. 5번 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다 사치성 재산이죠. 이들이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무조건 바닥 면적의 몇 배? 10배를 부속 토지로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7번 다음은 취득세 표준세에서 중과기준세를 뺀 세율 밑줄 표준세 중과기준세를 뺀 세율 즉 특례세를 말하는 거죠. 요거네 요거. 요거를 세액을 하는 경우에다 옳지 않은 것은 단 취득 물건은 주택 외의 부동산이며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결론, 요때, 요 주택과 중과 대상은 요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합니다. 그래서 그거란 제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요 주택일 때는 여러분, 주택일 때는, 이때는 해당 세율 몇 프로? 1%, 2%, 3% 적용하는 대상일 때는 탄력세율 적용 대상, 여기 표준세율에서 2% 뺀 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 그입니다.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여기 지금 1%, 2%가 적용되는 주택과 중과세 대상일 때는 특례세율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그러면 제외한다. 자, 그런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정상적 표준세에서 2% 뺀 세로 가사하는 걸로 찾아봐라 그거죠. 자, 1번 환매 등기를 병행한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가 뭐 했다 그러면 환매했대. 그때 그 매도자 매수자 취득은 표준세에서 몇 프로 빼라? 2% 빼라는 얘기야. 근데 이때 1번이 부동산이 뭐라면 주택일 때는 주택의 매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환매 등기에 매매 주택이 매매했던 적용된 세율은 뭐야? 1%, 2%, 3% 적용 대상이죠. 그러면 이때는 탄력세율 적용 대상 탄력세가 아니라 표준세에서 2% 뺀세를 적용하라, 적용하지 마라, 적용하지 마라. 그게 바로 위에 있던 거야.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이며 자, 2번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이 돼. 역시 무슨 취득이야? 형식적 취득이죠. 그래서 몇 프로에서 2.8%에서 2% 뺀 몇 프로? 0.8%가 되는 거죠. 3번 공유물, 합유물의 분할 밑줄 여기 합유물에 올해 추가됐다 그랬죠? 또는 부동산 공유권 해소한 지분 이전에서 등기부 등본상 본인 지분 초과분은 여기 밑줄 등기부 등본상 본인 지분을 뭐 하는 거는 초과하는 부분이 여러분 이때는 제외 대상입니다. 제외 대상. 그래서 3번이 답이네요. 그러니까 본인 지분 이전까지만 본인 지분까지만 특례세율로 적용하는 것이고 본인 지분을 뭐 하면 초과하는 부분은 요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무슨 세율을 가세한다? 저거 표준세율로 가세합니다. 이때는 본인 지분 초과분은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 무슨 세율로 가세한다? 표준세율.
그래서 3번이 답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4번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도 역시 표준세에서 몇 프로 뺀 거다? 2% 뺀 거죠. 그럼 이때 표준세는 몇 프로야? 2.8에서 2% 뺀 몇 프로가 세라는 얘기야? 0.8. 다만 역시 밑줄 이전한 건축물 가격이 종종 건축물 가격을 뭐하면 초과하면 초과하는 부분은 어떻게 한다? 제외 저거 무슨 세율 적용하라? 표준세율 적용하라는 얘기죠. 자, 5번. 민법 제834조, 839조, 이 840조는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이게 바로 뭐죠? 이혼에 따른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이 했죠? 이때는 표준세율 3.5에서 2%를 뺀 몇 프로? 1.5%가 세라 그 얘기죠. 자, 8번.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내용이다. 잘못된 것은 별표 3개. 1번. 취득세 과세물권 취득한 자는 언제까지? 신고 기한까지 취득세를 어떻게 해야 돼? 신고하고 납부되는 거죠. 이때 2번. 취득세 과세물권 취득하는 그 과세물권이 뭐가 됐대? 중과세를 적용된 상태. 이게 뭐죠? 과세물권의 상태 변동이죠. 그때는 며칠 이내야? 30일 이내였죠. 그래서 여기 2번이 틀렸네요. 60일이 아니라 며칠? 30일 이내에. 밑줄. 중과세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밑줄. 여기서 다시 밑줄.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서 가산세를 뭐한 금액? 포함이 아니라 제외죠. 제외. 한 금액을 뭐하라? 공제하라. 이 금액을 어떻게 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래서 우선 지금 두 군데서 틀렸어. 2번은. 첫째 뭐가 틀렸어? 60일이 아니라 30일. 가산세가 포함이 아니라 제외야. 제외. 두 군데 틀렸죠. 둘 중에 하나라도 잡아내면 답을 맞추기는 센스. 그럼 우리는 꿋꿋하게 둘 다 틀리죠. 자, 3번. 법정 신고 기한까지 취득세 신고하지 아니한 자 누가? 무신고자가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라고 그러네요. 1개월 이내가 아니라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는 그 신고하지 아니 여기 죄송합니다. 요거 고칩시다. 신고한 세액을 죄송합니다. 이거 좀 이번 오타가 좀 많이 있네. 자, 고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세액을 그래서 하지 아니한이 아니라 신고한으로 하지 아니한을 뭘로 고치라고? 그래서 신고한 세액을 뭐 하지 않았어도 납부하지 아니하셔도 무신고 가산세 16% 적용한다. 맞는 말이죠? 즉 몇 프로 감면해 주라는 얘기야? 20% 감면해 주죠. 거의 밑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몇 프로 감면? 20% 감면해 주죠. 그럼 무신고 가산세 20%에 20%가 몇 프로? 4%를 빼라는 얘기죠. 그래서 16%가 나온 거야. 자, 4번. 취득세 납세무니까 취득세 과세물권을 사실상 취득했어. 근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했대. 그러면 일단 산출세액이 20%가 아니라 몇 프로면? 80%. 이거는 문제를 중간에 좀 고치려 하다 보니까 실수가 좀 많이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답은 몇 개로 합시다? 2개. 죄송합니다. 2번과 5번으로, 4번. 2번과 4번.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좀 문제를 변형시키려다. 이거 다 실제 여기 나왔던 것도 대부분 다 기출문제입니다. 여기 나왔던 거. 그 기출문제를 그대로 낼 수 없으니까 제가 좀 바꾸는 과정에서 어제 조금 늦게 했더니 실수가 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5번.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자, 누구한테만 정한다, 여러분? 법인. 취득 당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두지 아니한 경우는 이때는 산출세 또는 부조세의 몇 프로 여러분? 10% 상당을 징수한다. 맞는 말이죠? 네, 그래서 여기 조금 오타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정리 노트는 여러분 정말 제 입장에선 여러분 핵심 이론과 함께 반드시 여러분 정리할 문제를 좀 위주한 거니까 집에 가서 꼭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